매매가 진행 중에 있는 집에 대해서 전세 계약하는 거 괜찮을까요?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전세 계약을 할 때 겁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빌라와 같은 부동산의 가치가 전세 가격과 크게 나지 않는 소위 깡통 물건들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 사기는 부동산의 가격과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거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집주인이 도주하는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2억 원인데 전세 가격이 2억 1천만 원이면 집주인 입장에서 그 집은 그냥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부채를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언제든 전세 사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더라도 매매 시세를 어느 정도 잘 알아두셔야지 피해를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잘 열람해서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대출이 있다면 선순위 대출의 상환계약도 알고서 계약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서 선순위 임차인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는 임차인들이 원할 경우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게끔 법이 개정돼서 국세 완납 증명서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런 것들을 임차인도 확인해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오늘은 매매 중인 집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게 위험한 건 아닌지, 거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도대체 왜 매매 중에 있는 집이 전세 매물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을 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보통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런데 계약 진행 중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 전에 매수인이 전세 세입자를 미리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임대인은 현재 매도인이지만 나중에 들어갔을 때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를 구하는 건 역시 매도인이 구하는 게 아니고 매수인이 임차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집을 사고 나서 전세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왜 매매 중에 전세를 미리 구할까요? 이유는 간단하게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4억 원인 경우에 매수인이 이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4억 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매수인은 2억 원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2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4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보통 내 돈 전부 주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내가 2억 원이 있으면 내 돈 2억 원에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 이게 잘못된 게 있나요? 자, 이렇게 내 돈만 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건 아닌데요. 만약에 본인이 2억 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입주는 안 하고 2년 후에 입주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4억 원짜리 집을 샀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2억 원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2년 동안 대출 이자도 내야 될 것이고 집은 또 공실로 둬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보통은 지금 당장 입주하지는 않으면서 집을 미리 사두고 싶은 분들은 집을 매매하면서 본인 돈 2억 원에 세입자로부터 2억 원을 보태서 4억 원으로 집을 사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갭 투자 목적으로 매매 진행 중에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지금 4억 원의 집을 사면서 내 돈 2억 원에 세입자 돈 2억 원으로 집을 매수를 했다가 세입자 만기 시점에 5억 원이 된다면 내가 투자한 금액은 2억 원이고 2년 후에 5억 원에 팔아서 세입자한테 2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나는 3억 원이 남게 되니까 투자 관점에서도 이렇게 집을 살 수가 있겠죠.
매매 중에 전세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이 상황이 이해는 되시겠죠? 그럼 매매 진행 중에 있는 집에 대한 전세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전세 계약하는 게 안전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매매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 소유자는 매도인이 되겠죠. 그럼 지금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면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과 전세 계약을 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하는 건 나중에 매매가 완성되면 그때서는 유효하지만 계약 시점에서는 유효한 계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 진행 중에 있는 매물에 대한 전세 계약은 매도인과 해야 되고 들어갈 날짜도 매도인과 함께 맞추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일에 계약을 해서 12월 30일에 들어가는 계약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전세 계약 스케줄은 이렇게 될 겁니다. 11월 1일 계약금 2천만 원을 넣고 계약을 하고 12월 30일 잔금 1억 8천만 원을 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 2억 원의 계약이 완성이 되죠. 그럼 여기서 매매계약 스케줄은 이렇게 돼요. 10월 1일 계약금 4천만 원, 12월 30일 잔금 1억 6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은 전세 보증금 승계로 해서 총 4억 원이 됩니다. 결국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4억 원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매매 계약 조건에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조로 2억 원을 받고 매수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4억을 받게 되는 계약 내용이 있게 돼요. 그럼 세입자가 입주하게 되는 12월 30일에 매도인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전세 입주를 하시면 돼요. 같은 날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등기 이전도 되겠죠. 여기서 주의사항은 매수인은 선순위 대출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계약서는 매도인과 작성을 했는데 매수인과의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 매도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특약 내용 하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매도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매수인과의 합의하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매매 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전세 대출이 안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인 전세 대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 변경되면 대출이 거절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몇몇 대출에는 제한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매매 진행 중에 있는 물건의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전세 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중에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 입주하는 날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을 변경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를 변경해서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매도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세요.